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2022년 3월 18일 아침 방송 즐겁게 보겠습니다. 방송에 앞서가지고 투자 좋은 명언 8번째로 주식의 가격은 연구 파일의 두께에 반비례한다. 잘 이해되는 주식은 파일이 얇다. 다른 말로 하면 가장 좋은 아이디어는 보통 단순하다. 마틴 소스노프. 네, 참 좋은 말입니다. 이 좋은 말을 꼭 실천을 해야 되는데, 네, 실천은 각자의 몫으로 남겨두고요.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할 주제는 감사 스마일의 부동산 멘토님이신 빠숑님, 빠숑 김학렬님의 빠숑의 세상 답사기 부동산 인사이트 3월 15일 날 칼럼에 기고했던 것들을 일단 또 블로그에 이렇게 업로드를 해주셨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만들어갈 부동산 시장에 대해 가지고 빠숑님의 생각과 또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덧붙여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은 민간의 영역, 관념적 정책은 역효과, 비정상의 정상화를 바란다. 네, 몇 년 전부터 계속 빠숑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꼭 이렇게 되기를 개인적으로 좀 바라고요. 다른 분야는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실적에 대해서 정확한 평가를 내릴 수는 없지만 부동산 분야만큼은 역대 정부 중 가장 못했다고 평가했던 것에 대해 한 언론사 기자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일반인도 알기 쉽게 설명해달라고 바로 대답했습니다. 일단 한번 보시면 정책의 평가가 아니라 단순하게 국민 입장에서 생각하면 된다고. 지난 5년 동안 집을 못 산 세대 입장에서는 이제 살 수도 없을 만큼 아파트 시세가 높아졌으니 불만이고, 또 집을 소유한 세대 입장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는 높은 수준의 부동산 세금을 내고 있으니 또 역대급 불만이 생길 수밖에도 없다. 또 집이 있는 세대에게도 불만이고 집이 없어도 불만이고. 그래서 지난 역대 정부 중 이렇게 주택 관련 모든 참여자들이 불만이었던 정부가 있었나라고 반문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공교롭게 기사화는 안 됐다고 합니다.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이던 1월 7일 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수도권 광역교통망 관련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는 사진인데요. 일단 당선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많은 또 좋은 소식이 좀 나왔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25번 정도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습니다. 대부분 규제지역 지정 후에 규제 내용 강화였고요. 그랬는데도 시장은 안정되지 않았다. 관련해가지고 이제 수요 억제책으로는 시장을 안정화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는 결국 수급 문제로 해결해야 된다는 교훈을 얻었고, 정부 규제의 결과가 아니라 수급 문제로 시황의 등락이 결정된다는 의미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빠숑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대선 직후 시장 변화를 포착하기 위해서 몇몇 포인트가 되는 단지들의 현황을 조사해 봤는데, 이야기를 드리면 그동안 공급이 많지 않던 인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매물이 줄고 있고요. 또 대선 이전까지 관망하면서 의사결정하지 않았던 세대들이 비로소 주택 매매 관련 의사결정을 하려는 것으로 지금 예측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거에 덧붙여가지고 공급 물량이 많은 지역들은 대선 결과 여부와 상관없이 매물이 또 쌓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향후 윤석열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안정시켜야 할지에 대한 해법을 지금 이렇게 다른 양상을 보이는 시장에서 지금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주택 관련 의사결정은 모든 매매가 케바케라고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 즉 다시 말해서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상황과 또 지금 시청을 하고 계시는 또 애청자님들과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또 부동산 계약이 공법이 아니라 민법의 영역에 있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불법 행위가 아니라고 하면 민간의 모든 의사결정을 맡겨야 된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셨고요. 또 주택 문제만큼은 투기꾼의 문제가 아니라 한정된 입지의 주택을 많은 수요층이 나눠야 하는 문제가 지금 생기고, 또 비싼 곳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싼 곳은 계속 쌀 수밖에 없다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개인이 거주할 집을 결정하는 일을 정부에서 강제하거나 임무로 지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셨고요. 투기꾼들이 모두 선정하면 어떻게 되냐고, 그리고 현재 규제지역에서는 다주택 투자가 어렵고요. 그 어려운 조건에서 5년이 지났습니다. 다주택 투자가 거의 없었던 작년과 재작년에는 시세 폭등은 투기꾼이 아니라 실수요층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킨 탓이 또 있었습니다.
주택 구입에 거의 관심이 없었던 2030까지 조급하게 만들어가지고 모두 시장에 참여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하니까 가뜩이나 부족했던 공급은 더 부족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시세가 폭등했다라고 이제 결론이 이렇게 나왔는데,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 부동산 시장의 뭐 결과를 갖다 놓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 좀 그렇지만, 앞으로 계속적으로 공급을 꾸준히 해야 된다. 또 시장에 매물을 거래할 수 없게 했던 정책의 문제이지 투기꾼이 시장에 참여해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장 살 집을 매수하든 앞으로 살 집을 미리 매수하든 그건 내 집 마련의 영역이다. 투기 수요가 아니고 단지 내가 내 집을 갖다가 지금 현재 필요해서 사느냐, 아니면 좀 앞으로 좀 있었던 먼 미래의 거를 좀 당겨가지고 좀 먼저 사느냐,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30의 주택 거래를 철없는 뭐 영끌 투자라고 평가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요. 또 4050 기득권보다 부동산 관련 의사결정만큼은 훨씬 더 현명하고 똑똑하게 했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또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는 국민을 조급하게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도 좀 했고요. 지금 부동산 시장은 완전 비정상적인 시장이다. 정상적인 시장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정상적인 공급이 이어져야 된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단기간 상승하는 가격을 닫기 위해서 단기적인 규제 정책이라든지, 즉 대출과 세금으로 무조건 규제하는 것은 경제력이 부족한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과 1주택자의 이사를 불편하게 할 뿐입니다. 바라건대 정말 윤석열 정부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방식으로 주택시장을 국가에서 장악하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앞으로 5년 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을 주택 문제로 충분히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앞으로 이 고통의 상처를 치유해줘야 되고요. 또 아마 정상 시장으로 되돌리려는 과정에서 이전 정부 지지자들이 저항이 따를 것이다. 그저 시장 위에 살고 있는 개인들이 무엇을 원하고 희망하는지만 봐주길 바란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국민들이 무엇을 희망하는지 알려면 매년 국토교통부에서 조사하는 주거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알게 되고요. 이미 국민의 주택 관련 구체적인 희망사항은 모두 나와 있습니다. 매년 조사하는 주거실태 조사 결과대로만 정책을 펼치면 된다. 이것이 윤석열 정부에 바라는 한 부동산 칼럼니스트 빠숑님의 진심 어린 소원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셨고요. 비즈 한국의 부동산 인사이트 칼럼 원문이 이렇게 기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 한국 기사를 갖다 토대로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또 빠숑님의 블로그가 더 보기가 더 좋을 것 같아서 빠숑님의 블로그를 갖다가 통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링크를 갖다가 걸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듯 하고요. 중간중간에 빠숑의 세상 답사기 관련해가지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감사스마일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제 말 그대로 야당에서 이제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 다수당인 민주당이 지금 국회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용산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제가 물 한 잔만 마시고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22년을 주목해야 될 곳이라고 해서 이야기를 드렸던 곳이 공교롭게 용산하고 이제 고양시를 주목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공교롭게 진짜 용산이 지금 뜨거운 지금 감자가 됐습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지금 숲으로 되어 있는 데가 미군 기지랑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국방부라든지 이제 뭐 합동참모본부라든지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다 숲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용산 개발을 이쪽으로 또 이제 뭐 청와대를 갖다 이쪽으로 옮긴다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청와대로 새로운 정부가 가든 뭐 광화문으로 가든 용산으로 가든 저는 뭐 어디든 가든 상관이 없는데, 저는 조심스럽게 이 용산 개발이 지금 이제 다음에 들어오실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 용산 개발을 좀 뜨겁게, 정말 야심차게 좀 개발을 갖다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또 신분당선 관련해가지고도 지금 용산역까지 지금 착공이 올해 좀 들어갔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신분당선 석부 연장을 갖다 기다리고 계시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올해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인수위원회에서 어떤 부분에서 결정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 10일 이후에 그런 것들을 갖다 지켜보시면 될 듯 하고요.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부동산 그런 조사를 보게 되면 또 매물이 좀 줄어들고 또 매수에 또 그런 포인트가 들어가서 집값이 또 올라갈 것 같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있는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저는 7월 달까지는 좀 약간 이런 분위기로 갈 것 같고, 또 올 하반기부터는 전세라든지 그다음 임대차 시장이라든지 또 매매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상향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고, 이거에 맞춰가지고 제 감사 스마일 TV를 애청하시는 분들만이라도 그런 인사이트를 좀 가졌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제가 아침마다 빠숑님의 그 세상 답사기를 매일 듣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너무너무 부족한 사람이다 보니까 빠숑님의 그런 인사이트를 갖다가 귀로 아니면 또 머리로 아니면 가슴으로 좀 들으려고 하는데, 정말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는 정말 많은 내공이 있으시고, 또 조만간 또 4월 달쯤에 또 책이 또 출간된다고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또 구매해서 꼭 읽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부동산 멘토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분들이 오해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제가 빠숑님을 만난 건 딱 한 번입니다. 2020년 11월 말에 딱 한 번 뵀기 때문에, 작년에는 한 번도 못 뵀고 올해도 지금 못 뵀고, 아무튼 저는 안 뵀지만 매일 방송을 들으면서 이분의 생각과 거의 같이 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항상 응원하고 있고요. 빠숑님의 세상 납사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이런 관련해가지고 부동산 콘텐츠, 물론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는데, 예를 들어 돈이 없으신 분들은 아침마다 이런 뉴스를 갖다 생방으로 또 들으시거나 아니면 녹화로 해가지고 들으시면 상당히 부동산 인사이트에 키우는데 상당히 좋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제가 어제 유튜브 클래스라는 것, 그러니까 유튜브에서도 정기적으로 이렇게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제가 교육 프로그램을 갖다가 2번째 신청을 해가지고 들었는데, 제가 그 라이브 방송을 갖다 안 하다 보니까 슈퍼챗이라든지 슈퍼 스티커를 전혀 이용을 하지 못해서, 어제 제가 그 방송을 갖다가 그 교육을 좀 드리면서 제 나름대로 또 부족했던 부분이라든지, 또 실제적으로 그 유튜브를 갖다가 운영을 하시는 잘 하고 계시는 분들의 그런 사례들을 갖다가 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항상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 방송도 그렇게 퀄리티가 높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감히 말씀을 드리면, 저보다 더 나은 빠숑님의 이런 컨텐츠를 또 들으시는 분들 들으시고, 여러 채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들으셔가지고 부동산의 인사이트를 좀 키우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끝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지난 거를 갖다가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 스마일 생각은 앞으로 지금부터라도 바꿀 수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무엇을 희망하는지 꼭 새로운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알고, 또 매년 이런 주거실태조사라든지 이런 것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국민들의 그 눈높이를 맞춰서 부동산 정책을 갖다가 정말 공약대로 좀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저도 드립니다. 윤석열 정부에 바라는 저는 이제 개인이지만 많은 또 국민들이 많이 기대하고 있고요. 또 특히 중산층이라든지 서민들 이런 주거 안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관심을 좀 갖고 좀 봤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용산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옮겨오든 저는 상관이 없는데, 아무튼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결론이 좀 나기를 갖다가 개인적으로 바라고요. 새로운 윤석열 정부에서는 용산과 특히 강북, 서울쯤에서 좀 소외받았던 지역도 교통의 불평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골고루게 균형 발전될 수 있도록 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윤석열 후보 당선인께서 제 영상을 보지는 않겠지만 우연찮게 주변의 실무진들이라도 좀 보았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아무튼 오늘 또 주말 금요일이네요. 제가 오늘 또 10시에 손님 미팅이 있다 보니까 또 즐거운 또 금요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족한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